9가지. 정답은 5번이고요. 아주 전형적인 또 하나의 말장난 아닙니까? 잘 좀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마까지 봤고, 그 다음 바달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달락 보시죠. 전분육등법과 연분구등법 앞에 나왔던 두 가지는요,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당연히 핵심 단어는 공평과세겠죠. 근데 반복되는 단어는 놓치지 말라 그랬고, 공평이라는 말은 지금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걸 전체의 핵심인 것은 당연히 아시겠죠. 공평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세종은 전분육등법에서 동일한 수확량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했다. 이제는 눈에 보이시죠? 동일한 수확량은 소득이니까 같은 소득이면 동일한 세율, 같은 세율을 적용했다. 즉 전분육등법이 한 번 더 뭘 실현하기 위한, 수평적 공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공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적용됐던 3등급의 전분제도를 6등급으로 세분화하는 과정에서도 공평과세를 염두에 두었다. 그 다음 우리나라는 비옥한 토지보다는 척박한 땅이 많고, 비옥한 토지는 대부분 권세가들 소유였기 때문에 그 결과, 그 뒷부분을 보자면 전답의 등급을 세분화할 때 상등전이나 중등전은 그대로 두고 하등전을 다시 세분화해가지고 가난한 백성들의 세금을 덜어주고자 했다. 자, 그럼 여러분 요 다음에는 전분육등법이 요게 뭐랑 관련됐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냐면 수평적 공평성하고 관련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세 번째는요, 전분육등법 중에서도 저기 뭡니까? 그 하등전을 다시 세분화했다는 거죠. 하등전을 세분화하는 방식을 썼다는 거고, 이게 이전에 비해서 세금 격차를 벌려놓았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하등전을 세분화시켜가지고 세금 격차가 늘어났다는 말은 결국 부자들은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적게 내게 해줘가지고 이 격차를 벌렸다는 거잖아요. 부자는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 게 무슨 공평성이야? 수직적 공평성이죠. 그렇잖아. 그래서 요게 또 수직적 공평성을 달성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에 따라서 문제가 풀리는 게 바로 몇 번이냐면, 요것도 이 타이밍에 말씀드리는 게 좀 편할 것 같으니까 그게 몇 번이냐면 10번이 되는 거예요. 10번의 경우 여러분 정답이 4번인데 같은 등급의 토지에 대해서 동일한 세율, 그러니까 같은 등급은 전분육등법이고 똑같은 세금을 물리는 거니까 그게 수평적 공평성이고, 상중등전은 그대로 두고 하등전을 세분화시켜가지고 세금 격차를 벌려놓는 거.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게 해주는, 이것은 수직적 공평성과 관련이 있는 거죠. 정답은 4번으로 가는 겁니다. 그치? 참고로 가장 많은 오답이 10번에 2번이었는데 토지 비옥들에 따라서 1결의 면적을 달리 책정한다는 건 1결을 결정하는 전분육등법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 설명은 맞죠. 문제는 니은인데요. 토지 면적이 아니라 수확량으로 삼았다. 수확량에 밑줄 긋고, 그건 역시 무슨 제도냐? 전분육등법이 수확량이고 연분구등법 같은 제도는 풍흉에 따라서잖아. 만약에 밑에를 수직적 공평성 이야기를 하려고 연분구등법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다면 수확량이 기준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고 풍흉이 기준이라는 말이 나와서 맞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니까 2번 틀린 거였어요. 알겠지? 그렇게 또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고 글이 길죠? 4단락, 마지막 단락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4. 4. 한편 공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전세제도였던 과전법은 드디어 나왔죠. 토지 수확량을 추정해가지고 일률적인 세율을 정한 후에 관리가 직접 개별 논밭에 나가 농작 상황을 조사하는 다펌의 과정을 거쳐 과세액을 감면해주는 다펌 손실법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눈에 띄는 단어는 과전법이라는 단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제도가 다펌 손실법,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이 단어도 눈에 띄시죠? 그래서 그러나 다펌의 담당자인 향리는 전문성이 부족하거니와 지방 토호와 결탁해 부정을 일삼아 백성에게 피해를 입히고 세금 수입도 축내는 일이 잦았다. 역시 이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가 많았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과전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나왔다? 앞에 보셨던 공법제도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결책은 이미 앞에 나온 거지. 자, 그 다음 공법에서 연분구등법의 적용 단위를 개별 토지가 아니라 9년으로 삼은 이유는 다펌을 최소화해서 지방 토호나 향리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국가가 세금 거두는 과정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그 뒤에 거기는 나왔네요.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뭐라 그랬느냐. 공법이 요것의 해결책인데 연분구등법의 적용 단위를 개별 토지가 아니라 9년으로 삼았대요. 9년. 이 단어가 핵심이겠네요. 9년으로 삼아서 어떻게 됐느냐. 이 문제가 됐던 다펌을 최소화하고 지방 토호나 향리의 자의성도 배제하고 국가가 세금을 장악하려고 그랬답니다. 해결책으로 9년 단위로 묶었다는 말이 나왔네요. 비록 조선 중기 이후 관리들과 대신들의 요구로 다펌 손실법이 부활되기도 했습니다만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해 공평과세를 실현하려 한 공법에 담긴 입법 취지는 요새랑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마지막은 지은이 자신이 이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끝났죠.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럼 결국 마지막 단락의 정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법제도 이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해결책으로 공법을 9년 단위로 실시했다 뭐 이런 거고 아주 좋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핵심 단어 위주로 정리되셨으면 아주 잘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6번부터 나머지 다 불러드릴게요. 6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건데요. 여러분 1번에 임금률이 동일한 두 사람의 소득이 다를 수도 있는 건 나달락 우리가 공부할 때 갑을 노동에 대한 선호도 차이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랬죠. 2번에 누진세율과 달리 역진세율에서는 수직적 공평성이 실현될 수 없느냐? 아니죠. 누진, 비례, 역진 되기는 다 된다 그랬잖아.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다단락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니까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수직적 공평성은 더 많은 소득에 대해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거. 밑줄 그어볼래? 더 많은 소득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무슨 제도라고? 누진세 제도라고. 그 제도는 수직적 공평성과 관련 있는 거 맞았죠? 역시 다단락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4번에 노동보다 여가를 더 선호한다는 이유로 세금을 적게 내면 수평적 공평성에 위배된다고 나달락에 나와 있었고, 마지막 경제 등 능력이 다른 사람이 동일한 세금을 낼 때는 조세 회피가 일어날 수 있다. 조세 회피라는 단어 특이하니까 머릿속에 콱 박혀져 있으시죠? 그건 아까 라달락에서 저희가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7번은 아까 제가 미리 보여드렸고 8번 문제가 아주 어려웠죠. 8번 그 문제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미리 좀 볼까요? 9번은 아까 저희가 했잖아요. 10번도 저희가 해버렸고 11번은요 역시 요거 먼저 할게요. 정답이 2번인데 틀린 학생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시되 그 B에 뭐라 그랬냐면 B가 해마다 관리를 보내 예년의 풍년과 흉년을 비교해서 조세를 덜어주도록 하여 이렇게 돼 있고, 뒤까지 읽어보면 만세의 떳떳한 법이 되었는데 시행하는 사람은 적임자를 얻지 못해 폐단이 발생했다. 그래서 공법제도가 바뀌기 전 바로
다펌 손실법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뭐라 그랬냐면 9년별로 실시했다는 말이 나와요. 9년별 실시는 여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법 제도를 실현할 때 9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연결하는 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11번도 2번이 틀린 것으로 가볍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문제인 8번만 해설하고 마무리하죠. 8번이 아주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헷갈리게 할 만한 요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계산을 좀 해보죠. 자, 8번 갑니다. 납세자 A, B로만 구성된 가상경제에서 A와 B의 임금률은 동일하지만 현 상태에서 여가 선호도는 B가 A보다 2배 높답니다. 이에 따라 A 소득이 월 400, B 소득이 월 200입니다. 자, 정보를 좀 정리해 볼까요? 8번 문제로 갔고 A는 일단 400, 그 다음에 B는 일단 200이라 200. 자, 그 다음에 국회는 소득의 20% 비례세로 부과세던 소득세를 여러분 비례세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똑같이 물리는 거죠. 그러면 세금이 얼마가 물려야 되냐면 요거 20%니까 세금이 80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것도 20%니까요. 세금이 얼마였다는 소리냐면 40이었다는 소리죠. 40. 이렇게 냈는데 누진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소득 역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율을 정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표가 나와 있고요. 국회는 세율이 줄어든 사람은 근로 의욕이 늘어나 노동시간을 50% 늘린다는 점을 감안해가지고 가부터 다중에 하나의 세율을 선택하려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학생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세요. 그 표를 보면 A가 가는 세율이 25%죠. 그 다음에 나는 30%고 다는 35%죠. 그러니까 원래 20%였던 A는 25, 30, 35 계속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니까요. 얘는 특별히 노동시간을 늘릴 일이 없어요. 근데 B를 봤더니 가의 경우는 20일 때니까 똑같은데요. 나의 경우는 15%로 줄여줬죠. 그래서 노동시간을 절반 늘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0만 원 벌다가 이게 노동시간이 절반만큼 늘어나니까 수익도 100이 늘어가지고 이때 B의 수입을 얼마로 계산해 주셔야 되냐면 300으로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20이던 것이 15로 내려왔다가 그 다음이 10인데요. 20이었던 것을 15를 내렸다가 다시 10으로 단계적으로 내려간다는 게 아니라 현행 20%인데 똑같이 20%일 때, 현행 20%인데 15로 내렸을 때, 현행이 20인데 10으로 내렸을 때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낮추고 또 낮추어서 세율을 근로시간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20에서 15로 깎아줬을 때 이때도 한 번만 늘어나는 거고 20에서 10으로 내렸을 때도 한 번만 들어가서 B는 여전히 이때도 수입은 300인 거예요. 자, 한 번 더.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15에서 10으로 내렸으니까 여기서도 노동시간이 절반 늘어난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도를 바꿀 때 20에서 20 그대로 갈 건지 20에서 15로 낮춰줄 건지 20에서 10으로 낮춰줄 건지를 고민하는 거니까 20에서 15로 낮춰줄 때도 50만큼만 늘어나는 거고요. 20에서 10으로 낮춰줄 때도 50% 절반만큼만 늘어나는 거지 요렇게 타고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때 계산도 B의 수입을 300으로 잡으셔야 되고 이때 계산도 B의 수입을 300으로 잡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자, 그러면 1번 한번 볼까요? 가안을 선택했을 때, 요거를 선택했을 때요. A와 B의 경제적 능력을 반영할 수 있지만 이 전보다 정부의 세금 수입은 줄어들겠구나.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그런데 한번 해볼까요? 요때는 세금이 얼마인 거냐면 80하고 40이니까 세금 수입이 120인 거죠. 그 다음에 가안을 따른다고 봤을 때 A가 100인 거고
그 다음에 B의 경우는요, 똑같이 20이니까 요거 세금 40만 원, 200에 20%니까 40만 원 하면 되죠. 그럼 요때는 140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거냐? 세금 수입이 오히려 20 늘었는데요. 땡!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에 보면 난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120, 14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난을 선택할 때 A, B 모두 이전보다 내야 될 세금 액수가 많아지지만 세금이 많아지나 볼까요? 여기는 80이었는데 12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의 경우는 300인데요. 300에 15%면 0.15를 곱해주면 되니까